자, 그래서 거기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취득세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 잔금 지급일은 국수공판장이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계약서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주시할 게 뭐랬어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상관없이 이걸로 간다는 뜻이고,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의 의미는 뭐다? 실제 잔금을 언제 주건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그죠? 계약서로 간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 더 하면 등기 날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등기. 예를 들면 계약서로 간다 이거 있죠. 이거 얘는 무조건 이걸로 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계약서의 잔금날 개인 간 거래인데 계약상 잔금날짜 5월 25일인데 등기를 5월 26일 날 했어요.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다? 이날입니다. 계약상. 자, 근데 24일 날 등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계약서의 잔금날짜는 25일인데 등기를 24일 했어요. 그럼 이때는 24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럼 그래. 야, 아까는 또 뭐 무조건 얘는 이걸로 가고 얘는 이걸로 간다며. 등기는요. 자, 문제 풀 때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국수공판장 나오면 이걸로 가면 돼요. 아닌 거 나오면 이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 지문에 등기 날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그 등기가 나오면 얘나 얘하고 등기 짓느라고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계약서에 잔금 날짜 5월 20일 나왔어요. 근데 등기는 안 나왔어. 그럼 이걸로 가면 돼요. 근데 문제에 계약상 잔금 날짜 5월 25일, 등기 5월 20일 이렇게 나왔어, 지문에. 그럼 얘네 둘이 비교를 항상 해야 돼요. 그 둘 중 뭐나? 둘 중 빠른 날. 얘는요. 24일이 등기 있었다고 나왔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 언제야? 등기치 날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면 돼. 근데 등기 날짜가 같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 실제 잔금 지급이라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 등기치 날을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간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유상승계 국수공판장만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걸로 간다. 그죠? 서로 관계 없고 등기가 나오면 서로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뭐 프린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써놨는데 취득 시기를, 근데 그걸 다 볼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요게 어떤 개념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죠? 기본 상황이 들어가면 다 합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기초 강의에서는 너무 많이 하면 이것도 많죠. 머리 아파요. 그죠? 걔는 이미지만 안 좋아. 세법 어렵네 또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그죠? 그래서 국수공판장만 기억해도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그럼 뭐냐? 이건 뭐 왜 이걸 따지느냐 그런 얘기죠. 자, 양도세는 왜 보유기간을 따지냐면요. 양도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부터 이날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얘는요. 대표적으로 비과세 하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해서 만약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돼요. 그죠? 왜?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도요.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세율이 달라지죠. 장기 보유, 특별공유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볼 것인가를 법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야 뭘 명확히 따질 수 있다? 그렇죠. 보유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얘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얘도 가장 일반적인 거래, 일반이라고 되죠? 매매 등 가장 일반적인 거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언제냐? 자,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청산입니다. 사실상 대금청산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세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이런, 그러니까 주의할 건 양도세는요.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팔았어. 부동산 팔았어.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다? 대금청산이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에요. 계약서가 아니라. 그죠? 그 얘기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원칙이 사실상 대금청산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실제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본다. 끝. 만약에 등기 치면 어떻게 돼요? 등기 나오면 어떻게 해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세도 등기가 나오면 실제 잔금 지급이라고 뭐하고 등기 친 날 비교해서 어떤 거? 둘 중 빠른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날이 뭐라고요? 매매는 일반적인 이날이 양도일이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세목이 5개를 배워요.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죠? 자, 그럼요. 자, 예를 들면 이 취득세 얘는 법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보면 각각의 법률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법 조항이. 그럼 그 법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항을 적용할 때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조항을 적용할 것이냐가 그 세목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취득세 과세표준 배웠잖아요. 전주에.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뭐한 금액,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하죠. 그럼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신고 가액이 언제적 금액을 신고하느냐?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적 금액을 신고하느냐? 취득세는 자 보세요. 얘는 뭐 했을 때 내는 거야? 취득을 했을 때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취득할 때 내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적 금액을 신고하는 거야?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시점이. 자, 잘 보세요. 등록세는 얘도 신고납부예요. 그 얘도 그러면 과표가 신고가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야?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시점이 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얘는 등기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액은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금액이 아니라 언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신고하는 거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재산세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2017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이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를 내셨어요. 그럼 내년 2018년도 재산세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11월 달 현재. 그러면 현재 가지고 계시면 내년 재산세도 여러분이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 정답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왜? 자, 내년도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야? 오늘 기준이 아니라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갑니다. 법에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 6월 1일.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년 5월 달에 가서 집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등기를 넘겨버렸어. 그럼 여러분은 내년도 재산세를 안 냅니다. 내가 내년 5월 달까지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팔아버리면 언제? 6월 1일 전에 팔아버리면 여러분은 세금을 안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매수는 취득한 사람은 사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년도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왜? 법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과세 기준일 그래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이 언제다? 매년 6월 1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6월 1일 전후로 해가지고 매매가 돼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재산세를 누가 낼지가 하루 상관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들어가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배울 때 자세히 설명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자,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날 기준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무조건 얘는 재산세에 따라갑니다. 제가 재산세를 안 내요. 만약에 나는 재산세를 안 내. 근데 친구가 자기 낸다고 맨날 자랑해. 그럼 제가 뭐라 그래? 열받으니까 다음날 가서 야, 내가 얘기 안 하려겠는데 내가 사실은 재산세는 안 내지만 매년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이게 말이야 막걸리요? 말이 아니죠. 막걸리죠.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재산세를 안 내면 절대로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결론은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부동산세의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얘는 6월 1일이에요. 똑같이. 자, 양도세는 양도를 했을 때 내는 거죠. 그럼 얘는 모든 기준이 언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2년 보유하면 뭘 받아? 비과세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이제 팔라고 했는데 팔았어. 근데 갑자기 이제 급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했네. 오늘 계약을. 그죠? 그리고 계약금도 받았어요. 계약금. 그죠? 근데 나는 어떻게 되겠냐면 내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 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비과세 대상이니까 팔아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계약금 딱 받고 나서 집에 와서 따져봤더니 2년에서 열흘이 부족해요. 10일이 부족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이미 계약을 받았는데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못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왜? 양도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얘는 양도일이 언제야? 그것만 배웠잖아. 언제? 대금청산일, 즉 언제? 실제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양도일이 언제예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그럼 계약 당시에는 날짜를 못 채웠지만 잔금을 한 달 정도 있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달 후 잔금 줄 때 그때까지 내가 뭘 하면 돼?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 당시 열흘 부족했어도 잔금 당시는 2년 넘어가 버리죠.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 세목별로 그 기준, 법 조문을 적용하는 기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얘는 취득 당시, 등기 등록 당시, 얘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취득시기나 양도세, 양도시기 같은 것도 다 중요한 이유가 그런저런 이유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 뒤로 마지막 가면 맨 뒷페이지에 7번에 뭐 있어요? 신고 납부 및 부가징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이제 세금을 다 계산했습니다.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이제. 그죠? 그럼 취득세는, 자, 납부 방법이 취등록세하고 양도세는 신고 납부라 했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종부세 그랬죠? 자, 그럼 취득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자,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취득 납부는 뭐라고요? 신고 납부. 이렇게 됐죠. 언제 한다고 했어요? 취득 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 있다? 상속을 받으면 60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래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줍니다. 일단 뭐 상도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산 파악도 해야 되니까 기간을 좀 길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이거든요. 근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돌아가셨으면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죠. 오늘부터 6개월 아니고요. 이달 말부터 6개월 이렇게 가요. 외국에 상속인이 주소가 있다 그러면 한국까지 와야 되죠. 기간을 3개월 더 줍니다. 그래서 걔는 3개월. 그럼 이 말은 상속을 뺀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증여를 받으시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증여받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왜? 상속 빼곤 다 60일이 기본이다. 그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취득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얘가 60일 안에 뭘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무엇이 부과된다겠죠? 가산시세. 그죠? 가산세. 시우세, 시우. 가산세. 이게 나온 거죠. 아까 배웠잖아, 가산세. 그죠? 이때 가산세 아까 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신고 안 하면 신고불성실, 납부 안 하면 납부불성실 그랬죠. 자, 신고불성실은 다시 어떻게 한다 했죠? 부정. 그럼 뭔다 했어? 너도 한번 죽어봐. 죽을 사자 40%고 일반은 고의성이 없으니까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랬죠? 그리고 납부는 1일 만분의 3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 숫자만 다 외우면 이걸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자,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원금에 가산세 추가된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이 금액을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즉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일까요? 보통징수일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신고납부야. 근데 가산세가 붙었어. 그러면 이때도 내가 원금에 가산세 추가해서 또 가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과세권자가 지들이 알아서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답은 보통징수입니다.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가산세는 뭐다고요? 고지서가 나와. 원래 신고납부인데 가산세가 추가되면 그때부터는 뭐다?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은요 이것만 외워요. 막 숫자가 엄청 중요한 대로 심리적으로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만 중요한 막 숫자만 외워요.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외운 숫자가 있어요. 너 한번 죽어봐. 부정은 40이라고 했잖아요. 질문 읽어봤더니 뭐래? 부정하기 어쩌고 나오는데 4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렇지. 부정 너 한번 죽어봐. 40. 내가 외운 것도 40. 너도 40. 맞았어. 그러다가 너 한번 죽어봐 아니라 본인이 죽어. 왜? 뒤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땡 틀려버리는 거야. 왜? 가산세는 뭐라고요? 보통징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숫자만 죽으라고 해요. 숫자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문제를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문제 풀면 지문은 다 아는 지문이야. 근데 뭐가 안 보여? 그 틀린 지문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걔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문이에요. 문제는 아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거야. 공부한 거야. 근데 답을 못 골라. 왜? 어디가 틀렸는지가 눈에 안 들어온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 이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게 먼저 보이는 거야. 내가 관심을 갖는 게 먼저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를 보면 옛날에 연애할 때는요. 와이프랑 연애하고 잠깐 만났다 집에 들어가도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우리 와이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다 돼요.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머리는 어떻게 했고 삐는 뭐 질렀고 그다음에 옷은 뭐 입고 신발은 뭐 입고 색깔은 뭐 입고 이거 다 기억나요. 왜? 내가 외운 게 아니죠. 그냥 보고 온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때는 온통 와이프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스캔이 된 거죠. 그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와이프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저쪽 막 사람 많은데 중간에 서 있어요. 딱 보면 보여요. 왜? 내가 완전히 거기다 집중하니까 관심을 가진가 그런 거죠. 지금은요. 와이프가요. 긴 생머리 했다가 쇼카트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어디가 바뀐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왜? 그만큼 관심이 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러듯이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문제를 풀 때 뭐가 이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요. 공부를 평상시 할 때 거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공부할 때 숫자만 외우는 거예요. 숫자만. 너 한번 죽어봐 40. 그리고 얘는요. 그냥 한 번 읽어요. 보통 읽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숫자잖아요. 근데 걔가 먼저 보여요. 숫자가 먼저 보여. 숫자가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는다고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얘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얘가 신고납부로 돼 있어 눈에 안 들어와요. 10번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뭐라고 그러죠? 희한하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네. 왜? 분명히 교재 봐도 기본소득 40이라고 돼 있는데 희한하네. 얘가 왜 틀렸지? 왜 이러는 거야. 왜? 여전히 얘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를 틀리면 얘가 왜 눈에 안 보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평상시 거기는 관심 안 가지고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돼. 정리해가지고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했었죠. 오답 노트를 되게 만드는 게 되게 좋아요. 오답 노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세월이 흘러보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거 해놓고 계속 틀린 거 또 틀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계속 걔만 정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확실히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코 뭐다? 가산세가 붙으면 뭐한다? 보통징수한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왜? 가산세가 붙었는데 왜 고지서가 나오냐?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요. 얘가 뭘 안 했다는 얘기야? 신고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요. 얘가 기회를 준 거잖아요. 네가 알아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해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해가지고 거기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원금도 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추가됐는데 이거를 또 얘한테 신고 납부하라고는 안 하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싹수가 놀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겠다. 내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너는 돈이나 내라. 이런 뜻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것만 딸랑 기억하면 안 되고 가산세 붙은 머릿속에 뭘 기억해라? 보통징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나중에 얘 말고도 취득세 신고납부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걸 일일이 외울 게 없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 아닌 건 전부 다 신고납부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나오면 뭐다? 보통징수.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라. 그래야 문제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는 1번에 신고납부라고 돼 있고요. 2번은 취득일로부터 60일 하고 상속 예외 나와 있고 또 뭐 허가일 막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기본으로 60일인데 상속이 예외가 있다. 그 정도만 보세요. 그죠? 그리고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한다. 거기까지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설명 다 할 거예요. 왜? 이제 걔네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랑. 근데 그분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설명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세 기본 개념만 잘 보시면 신고납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보통 징수한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셔라.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제 보통 징수죠. 재산세는 거꾸로. 재산세 보유세니까 보통 징수랍니다. 자, 보통징수라는 건 세금 계산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시공구세니까 세금 해당 시공구에서 세금 계산에 나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서. 그치? 자, 그럼 여러분 고지서는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재산세는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나중에 재산세 배울 때 날짜가 10일하고 5일이 되게 많이 나와요. 10일하고 5일이 많이 나와요. 10일, 5일, 11일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럼 얘가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설명을 또 할 건데 예를 들면 보세요. 과세권자가 있고 여기 우리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시군구죠. 재산세 시군구. 그죠? 그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시군구에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고 하는 것도 있고 거꾸로 우리가 얘네들한테 뭘 가서 신청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쌍방으로. 그죠? 이랬을 때 날짜가 달라요. 자, 얘 있죠. 얘네들이 해당 시군구에서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안에 5일 안에. 거꾸로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뭘 신청하고 하는 것들은 10일 안에. 이 날짜가 다르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나중에 10일, 5일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저걸 외우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 재산세 할 때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가서 뭘 하는 건 10일 안에 가서 해야 되고 걔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고 하는 것들은 며칠? 5일 안에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보통 징수하죠.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될까요? 재산세 고지서는 납기 시작하기 며칠 전에 보내야 된다. 며칠 전에. 자,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 그럼 며칠? 5일. 그래서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미리 보내야 우리 집까지 산 넣고 물건을 받아가는 오는데 2박 3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나중에 물납이라는 걸 배워요. 물납, 재산세 물납. 물납이 세금을 뭘로 내는 거예요?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물납은요. 세금을 물건으로 내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물납을 신청하면 과세권자가 그 부동산의 하자 상태를 봐가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줘요.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불허가를 내면 우리가 물납을 못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날짜가 나와요. 기간이. 자,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한다.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한다?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신청하는 거죠? 며칠?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과세권자는 어떻게 한다?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자, 통지는 며칠 안에 할까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걔네가 결정해서 통지하니까 며칠? 5일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불허가 통지가 났어요, 만약에. 그러면 한 번, 야, 이거 틀렸어. 그럼 한 번은 끝.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에 A급, B급, C급 있다고 해봐. 그럼 어떤 걸로 물납하겠어? C급으로 했겠지, C급으로. 제일 하자 있는 걸로. 왜? 받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이거 말고 또 있지? 있어. 그럼 다른 걸로 변경해서 신청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납 불허가 통지 나면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변경 신청 며칠 안에 한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 며칠? 10일.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를 또 설명할 거니까 지금 뭐 듣고 잃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뭘 신청하고 하는 것들은 10일 안에 하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반대라는 거 며칠? 5일 안에 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5일 전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손 내면 돼요. 고지서 납기가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예를 들면 토지는 9월 달에 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7월 달에 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게 납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봐보세요. 내년 또 가면 막 7월 막 9월 되면 막 프랜카드 막 붙여놓습니다. 시군구에서 뭐 세금 내라고. 뭐 7월 달은 건축물분 막 뭐 납기 달이다. 9월 달 가면 토지분 납기 막 붙여놔요. 왜? 납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중요한 거. 뭐 주택 빠져요. 주택.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반씩 내요. 이때 2분의 1 내고 주택은 이때 2분의 1 냅니다. 한번 설명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반씩 내요. 반절은 2분의 1 7월달, 2분의 1 9월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씩 나눠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5,000원 나왔는데 5,000원을 2,500원은 7월달, 2,500원 9월달. 이건 좀 아니라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고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하자. 이때 짜잘한 금액이 얼마다?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그 10만 원은 7월달과 9월달 중 언제 징수할 수 있느냐? 자, 세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림픽 정신이라고 했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 걷고 많이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빨리빨리니까 7월달 9월달 7월달 그죠. 그래서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터 보시면 재산세 1번에 보통징수 2번 납부기한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 건선항이 건축물 선박 항공기고요. 단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면 됩니다. 단 주택은 어떻게 했다? 2분의 1씩 분할 징수한다. 즉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달. 근데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이 언제다? 더 빨리 7월달에 이런 거죠. 3번의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 이때 요 정해진 기간 안에 안 내면 얘는 뭐가 붙어? 그죠? 가상금이 나오는 거죠. 가상금이. 그죠? 거기 이제 가상금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별 얘기 없죠. 이거 다 나중에 뭐 계속 보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뭐 뭘 봐도 이해는 안 가는 게 당연하죠. 신경 쓰지 마시고 양도세도 이제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얘도 신고 납부. 근데 양도세 특징이 뭐냐면 예정신고 납부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예정신고가 있고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예정신고하는 조세가 양도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돈 낸다는 얘기죠. 자, 예정신고는 기한이 나오는데 이제 대상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부동산 등 그래요. 그다음에 주식 등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 3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도 나오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허가구역 얘기는 나중에는 공법에서 허가구역 얘기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에서 허가구역 얘기 배우면 그때 가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만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양도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세 대상이 크게 그룹을 할 때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뺀 나머지 4개는 예정신고 기한이 똑같아요. 주식은 다르고. 그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정신고를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 1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요. 양도 1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만약에 11월 오늘이 4일인가? 뭐 4일에 치고요. 이날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11월 24일 토지를 팔면 예정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럼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1월 24일 날 토지를 팔았다.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양도일이 이거죠. 양도일이 속한 달. 몇월 달이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 11월 달이죠. 그 달에 뭐부터? 말일부터. 그럼 언제? 11월 말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럼 언제까지? 11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12월 말, 1월 말, 그렇죠. 1월 말. 그래서 1월 31일까지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즉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정신고를 다 언제까지 해라?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면 된다. 그죠? 주식은 어떻게 해요? 주식은 속한 반기. 자, 사실은 이게 개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을 올해 이제 개정이 됐던 거예요. 올해 개정됐어요. 이미 개정됐던 거예요. 근데 왜 시험범위 안 나왔냐면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 원래 뭐라 그래서 분기의 말일 이렇게 됐어요. 분기의 말일,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주식은 올해까지는 분기 말부터 가요. 그 분기면 4분기잖아요. 그러면 3개월 단위죠. 3, 6, 9, 10이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와요. 6개월.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일 이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얘가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뭐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면 얘는 언제까지 예정신고해라? 반기 말이 언제야? 6월 30일이 반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부터 2개월이죠. 그럼 뭐? 7, 8월 30일 그 뜻이고 여기는요? 여기는 이달이 반기 말이 12월 30일이죠. 이제는 어떻게 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정사항인데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기본서는 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주식을 뺀 나머지 우리가 대표적인 건 부동산이자 일단은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내가 토지나 건물이나 뭐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주택을 팔았다. 그럼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나 해야 된다. 이때 안 하면 만약에 예정신고를 기한 내 안 하잖아요. 이는 얘 뭐 나와? 가산세 내야 돼.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 2달 지났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팔기만 하고 해야 됩니다. 2달 안에. 왜? 안 하면 가산세 내셔야 돼. 그죠?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양도일이 속한다.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보내. 이거 위주로. 일단은 지금은 주식은 아직 그죠? 뭐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 이건 나중에 다 배우게 되지만 기본 상식으로 부동산 제가 그런 질문 반 적 있어요. 실제로 강의 듣는 사람이 제가 집을 팔았는데 뭘 팔았는데 예정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따져보니까 2달 거의 다 돼가더라고. 얼른 가서 하라겠어요. 왜? 안 하면 가산세 내야 돼요. 가산세. 그 무신고 가산세 20% 내야 되잖아. 생돈 나가잖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예정신고는.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 양도세는. 우리가 앞에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예정신고가 있어요. 그죠? 예정신고 돈을 내야 돼.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식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따로 있어요. 근데 허가구역 얘기는 말씀드렸죠? 그런 종교사법에서 그 허가구역 얘기를 자세히 배우셔야
여기서 내용을 이해하기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은 좀 무리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나머지도 있는데, 뭐 부담부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신고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요, 사가지고 팔았는데, 1억에 사가지고, 이걸 1억에 팔았어요. 그럴 수 있죠. 산 금액이 그대로 팔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양도세 낼까 안 낼까요? 양도세.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어. 양도세 안 내죠. 그죠? 자, 2억 원에 사서 1억에 팔았어. 손해보고 팔았죠? 얘도 양도세 안 내요. 자, 여러분 양도세는요. 아직도 그런 분 있더라고. 내가 뭘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줄 알아요. 양도세를. 아니라겠잖아. 원래 이름이 양도세 이름이 뭐라 해야 원래 이름이 양도 소득세예요.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뭐요? 양도를 했다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해야 돼? 소득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라 이런 거예요. 이 소득이 뭐냐면 차익이에요. 차익. 그러니까 남았을 때 그런 얘기죠. 얘는 안 남았잖아. 얘는 손해봤잖아요. 당연히 세금 안 내죠. 자, 그런데 세금 안 내죠. 그럼 얘는 세금을 안 내니까 이때 얘네들은 예정신고를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어차피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익이 없거나 뭐가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거 나중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뭐 차익이 없는 경우는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는 거죠. 법으로 하도록 돼 있다. 왜 하는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실무에서 손해보고 팔거나 그죠? 차익이 없어도 무조건 해라. 세무서에 가서 몇 달 안에 이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뭐냐면 얘는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그러니까 양도일이 속한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팔았다. 그죠? 그리고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니까 내년 5월 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왜 그 직장 다니면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 소득 신고는 언제? 5월 달에 하잖아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도 그때예요. 확정신고는. 왜냐면 여러분 그 양도세도 소득세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소득세 안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종합소득세가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고 퇴직소득세가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소득세 안에.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는 다 똑같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무조건 5월 달에.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그리고 팔면 양도세, 퇴직소득세.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세 안에.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거죠. 만약에 올해 양도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치면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항상 뭐다? 5월 1일부터 31일 다음 연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우리 그 교재 프린트에는 뭐 신고납부해가지고 양도세 보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 이렇게 돼 있고 예정신고 동그라미 2번에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뺀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허가구역 얘기는 지금 안 한다 했죠, 제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뭘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된다. 의무규정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머지 거기 뒤에 뭐 쭉 있는 것들은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강조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신고납부 부가징수 이 부분에서 특이하게 예정신고를 하는 건 누구다? 그쵸? 양도세가 예정신고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예정신고도 있고 뭣도 있다. 확정신고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기초 강의로 강의를 한 건데 사실은 뭐 기초하게 하기보다는 좀 내용이 어렵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 개념만 훑어간 거예요. 그냥 머리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안 쓰던 거니까 개념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뭐
듣고 뭐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많이 들으면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세법은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겠어요? 취득세, 계산세, 양도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 파트에서 10문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 세 개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개 다 뭘 배운 거예요? 과세 대상 이거 그죠? 이거 배웠고 그다음 뭐 배웠다고요?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그리고 기준 금액은 뭘로 가니, 과세 표준 이거죠. 그다음에 세율 이거다는 거 이거 이 네 개 그죠? 다 배우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니 부가징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기본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각 세목별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세를 자세히 배웁니다. 자세히. 기본적인 내용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들은 건 이제 몸풀기고, 그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그때부터 정확하게 그 기본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심화 강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나중에 기본 강의를 이제 듣고 많이 들으면 돼요. 그죠? 기본 강의는 계속 이제 반복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공부 좀 되면 심화 강의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론은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도 풀고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위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는 게.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이 다음 주 29일이 발표하거든요. 올해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학원마다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 하죠. 뭐 떨어지신 분도 있고, 뭐 저도 어제도 이제 강의하는데 그 올해 시험 보신 분 중에 뭐 합격하신 분도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떨어지신 분도 왔어요.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떨어지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제 오신 분도 실력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실력은 됐어요. 근데 실력이 애매한 거예요. 60에서 65 왔다 갔다 하니. 그러니까 막 점수가 여유 있진 않죠. 근데 그건 왜 떨어지냐면 떨어서 긴장해가지고 이게 안 보이더래요 문제가. 근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그걸 없애려면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요 아직 시간 여유 있네 그러면 안 되고,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해주면 좋아요. 남들보다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강의를 계속 들어야죠. 기본서 강의, 기본 지금 전 과목은 다 강의만 듣고 무조건 11월 달에 1차 과목 위주로 보셔야 돼요. 세법 강의 들으시고 오늘 한 3강 더 듣고 싶어 그러면 민법 개론을 들으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야 걔가 잡히야 2차는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죠. 벌써 했습니다. 지금 뭐 시험 금방 봅니다. 시험 빨리 가고. 1년 금방 갑니다.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간단해요. 긴팔 입고 시작했다가 반팔 입고 긴팔 입으면 시험 보러 가요. 금방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죠? 지금 여기 오늘 그 옷 잘 둬야 돼. 왜? 그거 버리면 안 돼. 그 옷 입고 있다가 벗고 반팔 입었다 그 옷 다시 찾아 입으면 그 옷 입고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고. 하여튼 뭐 지금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 마음이 그렇겠지만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동영상을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빠뜨려가 누적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쌓이면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잘 하시면 돼요. 기초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세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니까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